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 부교재 수열의 수렴과 발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의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이렇게 고르고 있죠. 자, 1번부터 보자. 마이너스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다? 그죠? 진동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두 번째 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자, 점점 더 작아지고 있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발산하는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3번 보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갈 건데 n번째 항까지 가니까 n이 한없이 커지면은 얘는 0으로 가겠지. 그러면 로그 1이니까 0, 0으로 점점 수렴하게 될 거야. 3번 같은 경우에는 수렴한다.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4번이나 5번도 보면은 n번째 항 한번 봐봐. n번째 항 얘는 약분시켜주면은 2분의 루트 n인데 얘는 n이 한없이 커지면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잖아. 자, 그래서 4번은 발산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요.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발산하는데 진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다음과 같을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사용하는 건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수열이 수렴할 때만, 그러니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는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둘 다 수렴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줘봐.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써주세요. 2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2, 3, 2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4분의 6, 10이죠. 그래서 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수열이 모두 수렴할 때만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매우 엄격한 조건이에요. 자, 밑에 예시를 보고 각각이 수렴할 때만 이렇게 떼서 쓸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자, 다음 분수식의 극한이 4라고 했을 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는 미지수 놓기를 잘하면 되겠지. 자, 이거 전체를 알파라고 하자.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AN도 수렴하니까 AN 플러스 1도 AN이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전체가 수렴하면은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자,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얘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자, 이게 분자 분모 둘 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봐. 그래서 알파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3은 4가 되면 되니까 넘겨줘. 알파 마이너스 3은 4알파가 되고 이항시켜주세요. 자, 그러면은 3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0이면은 모순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0으로 가게 되면은 0이고 0인데 자, 그러면은 0분의 마이너스 3꼴이니까 얘가 4가 절대 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0이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0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6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대. 자, 그래서 다음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상수항이 0이니까 AN이 등차 수열이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AN을 구해주려면은 얘는 SM-SM-1로 2 이상일 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 공식으로 구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해봐봐. 대입해. n제곱 마이너스 3n이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따로 한번 다시 써볼 건데, 자, 전개하세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야.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까지 처리해가지고 약분을 할 건데, 자, 약분 잘 보세요. 자, 동량끼리 계산해주면은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3n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부호까지 맞춰주시면요. 자,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거야. 자, 2n이고, 뒤에는 보니까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아, 그래서 an이라는 게 2n-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an의 제곱답은 구해봐봐. 자, 그러면은 2n-4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4n 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16.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걸 한번 써보자. 자, 구하는 거는, 자, 리미트.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an의 제곱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자, 써보면은 4n 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 분모에는 sn이 오면 되니까, 자, 여기 있지. n 제곱 마이너스 3n인데 우리 n이 한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비로만 생각해도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팁을 보면은 차수가 큰 것이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분자 분모에서 최고차항만 남기고 약분해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5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다음과 같대. 자, 리미트 n분의 fn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일단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어떤 공식이었냐면은 k가 1부터 n까지 k 이런 공식이라면은 계속 더해지는 거죠.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었지? 1부터 n까지 k제곱인데 이것도 계산해주면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n을 한번 나타내 보자고. 자, fn을 나타내 볼 건데, 분모에 있는 거는 잘 보니까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지. 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분자에 있는 거를 보니까 분자에 있는 거는 얘랑 똑같죠? 자, 이걸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써볼까? 자, 6분의 먼저 씁시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역수로 들어가야 돼.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2고, n의 n 플러스 1 써줍시다. 약분해보자. n의 n 플러스 1. 약분해주시고요. 약분, 으악 치면 3이 남게 될 거야. 최종적으로는. 자, 3분의 2n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 보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자, 리미트 자, n까지 분모에 써주는 거야. 자,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3n이고 2n 플러스 1인데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처리해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3분의 2, 1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58번.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지. 우리가 안쪽에 있는 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안쪽에 있는 거 한번 봐봐. 자, 이거 전체 스타라고 하고, 스타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스타인데, 우리가 로그 성질, 로그에서 뺄셈은 진수에서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로그 2 쓰시고요. 루트를 전체 이렇게 쓰자. 자, 그 다음, 얘를 나눗셈으로 바꾸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그 다음 2n제곱 플러스 3까지 괜찮지?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도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생각하면 되니까 뒤에가 으악 다 죽게 될 거야. 괜찮지?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줬으니까 자,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로그 2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러면은 최고차항 개수비니까 자, 루트에 얘를 분모만 써도 되겠지?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다.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은 로그 2에 2분의 1 제곱하면 루트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역수까지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이거 전체는 1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자, 리미트의 별표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73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분수식의 극한이 5래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잘 봐야 돼. 자, 일단 우리가 오른쪽을 먼저 봐야 되겠지. 자, 5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수렴을 해요. 지금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5로 수렴하는데 5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밖에 안 되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보니까 분모는 1차고 분자도 1차로 확정이 돼야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2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부분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건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자, 개수비 한번 써볼게요. 자, 분홍색만 쓰면 되겠지. 2분의 b가 5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b는 10이 됩니다. 자, a는 여기 있지? 자, a는 2가 된 걸 보여줬으니까 a 플러스 b는 12. 1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85번. 등차수열 an이 자, 두 항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 자,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an이 등차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an이라는 거는 a 플러스 n-1의 d 일반항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 얘는 첫째 항이고 그 다음 d라는 거는 공차가 되게 될 거야. 수학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다음도 쓸 수가 있겠죠. 등차수열일 때 성립하는 건데 A에 K번째 항이 있고 A에 L번째 항이 있어. 항끼리 빼면은 K-L의 D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이랑 이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 자, 밑에 좀만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6항이랑 3항을 알고 있어. 자, 그러니까 A6 마이너스 A3을 해주면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6 마이너스 3이니까 3D가 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D를 빼면은 11에서 5를 빼면 되는 거니까 6 이렇게 될 거야. 자, 따라서 D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3라는 거는 A 플러스 2D인데 얘가 D가 2니까 이거 전체가 4라는 거 알 수 있잖아. A3가 5라 그랬거든. 자, 따라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A 값을 알 수 있죠. 자, A는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집어넣는데 여기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에다가 A랑 D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N이라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써.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니까 정리하면은 2n-1이 an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인데 플러스 1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n 플러스 1을 대입해봐. 그럼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네. 그러면은 이쪽 안쪽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안쪽에 있는 것 전체를 스타라고 하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스타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자,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봐. 들어가는데 얘랑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루트에 2n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을 좀 더 센스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이거 전체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유리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자, 유리화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켤레꼴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2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n 마이너스 1 써주시고요. 그 다음 같은 형태를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복사가 안 되네.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분자에서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앞에서 d를 빼는 거니까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시고, 자, 그 다음 루트 2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루트 2n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으악 날라가서 자, 2배에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줍시다. 우리 구하는 거 뭐였어? 자, 여기 있죠. 자, 이거 전체를 구해줘야 되니까 구하는 게, 자, 리미트. 별표는 우리가 아까 방금 구했지. 자, 별표는 오른쪽처럼 쓰시면 되고, 그럼 2에 루트 n 써주고, 그 다음 분모에 2n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2n 마이너스 1입니다.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영향력이 큰 것들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1은 으악 죽어. 자, 그럼 남은 것들만 생각하는데, 자, 루트 n을 분자 분모 나눠준다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루트 n 나눠주면은 뭐만 남냐면은 2 있고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2니까 2 루트 2분의 2야. 약분하면은 이제 1만 남게 되는 거지. 유리화해줘.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9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딱 봐도 뭐 쓰면 될 것 같아? 당연하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 거야. 자, 바로 해도 괜찮겠죠? 자, 여기에서 합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써보자.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2가 되지. 자, 여기 부호를 조심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을 해주려고 하니까 자, 얘는 여기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거 통분해봐. 자, 리미트 써주세요. 알파 n 베타 n이고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되겠니? 대입하세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은 얘는 2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분모 보세요.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유리화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야. n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n의 루트 같은 꼴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는 유리화가 되니까 이거 전체는 합차공식 쓰면은 뭐만 남는 거야?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으악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n이 되겠지. 자, 여기서 얘들아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 자, 마이너스가 남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자, 천천히 한번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얘가 써보면은 자, 리미트 2가 있고요.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 분모에 있는 게 마이너스 n 이렇게 오는 거잖아. 자,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영향력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n으로 분자 분모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은 남는 게 2에다 1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유리화 할 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94번 주어진 극한값이 3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루트 안에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근사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얘를 집중하는 거야. 자, 얘를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뭐 여기에다가 4분의 a제곱 해주면은 얘가 n 플러스 2분의 2의 전체 제곱 해주는 거잖아. 이 관계는 반의 제곱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이렇게 극한값일 때요. 극한값을 구할 때 상수를 이렇게 4분의 a제곱이지 상수를 이 안쪽에서 더하고 빼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이유가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어서 얘는 2분의 1차 루트 an이 주인공이라서 그래. 자, 그래서 영향력이 더 작은 상수항은 이제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상수항은 어느 정도 더하고 빼도 극한값에는 관계가 없어요. n이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아, 그러면 뒤에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리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그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리미트 이거를 제곱이 나올 건데 제곱이랑 루트랑 같이 없애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n인데 n 으악 없애. 그래서 2분의 a가 3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가 6이 된다.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유리화를 하지 않고도 자, 이렇게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루트 안의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근사하여 해결할 수가 있다. 자, 118번 두 수열 AN, BN이 자, 다음을 만족시킨대. 자,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밑에를 잘 봐야 돼. 리미트 한쪽에서 자유롭게 조작 가능하다 그랬잖아. 수렴하지 않아도 리미트 한쪽엔 자유롭게 조작 가능하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면은 n제곱의 an, n제곱의 an을 여기 꼴로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봐. 리미트 n제곱의 an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n제곱이 왔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n분의 1을 나눠주는 거야. 자, 그래서 n분의 an 플러스 n으로 나눴으니까 2만 나누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똑같지? n을 앞에 곱하고 뒤는 n을 나눠준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n제곱의 an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n분의 bn은 여기 있어. 자, 그러면은 각각 수렴하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리미트를 떼서 쓸 수 있는 거야. 자, 써보자. 리미트 n제곱 an 곱하기 자, 리미트 bn의 n 플러스 리미트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5 플러스 2가 되니까요. 얘 7이지 2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리미트 한쪽에서 자유롭게 조작 가능한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114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자, 주어진 수열을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변형하는 거야. 자, 리미트 안쪽에서 자유롭게 조작 가능하니까 이렇게 변형해주세요. 그러니까 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 자, 이런 형태 한번 봐봐. 여기는 만약에 수열이 두 개 곱해져 있는데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무한대로 가는 거랑 곱해가지고 수렴이 되려면은 B에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는 0으로 수렴이 확정이라는 소리지. 자, 그래서 여기 증명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나가 수렴하고 있고 그럼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는 0으로 수렴하는 게 확정이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변형을 해주는 거야. 자, 위로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자, 여기 a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an을 여기서 빼줄 거야. 자, 해봅시다.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럼 리미트 한쪽에서 자유롭게 조작 가능하다 그랬지? an을 분배법칙으로 묶어내. 그럼 3 마이너스 an분의 bn 이렇게 쓸 수 있지? 얘가 1로 수렴하고 있다는 거야. 1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수렴하고 있는 게 중요해. 그 다음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이죠. 수렴하고 있고 하나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으니까 남은 하나는 어디로 확정이야? 0으로 확정이야. 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따라서 여기 씁시다. 자, 리미트 an분의 bn은 3이다. 바로 써도 괜찮겠지? 이거 전체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변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도 리미트 한쪽에 조작이 가능하니까 an으로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구하는 거, 자, 리미트 a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세요. 6이야 플러스 5고 an의 bn. 자, 그 다음 분모 2야 마이너스 3의 an의 bn 이렇게 되는데 각각 수렴하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리미트 따로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써주세요. 6 플러스 5인데 곱하기 3 이렇게 쓰시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3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15에다 6을 넣으니까 21이고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29번 모든 항이 양수인 A인에 대해서 자 부등식 다음이 만족한데요. 자, 다음 이제 분수식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딱 봐도 뭘 사용하면 되겠어?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땐 잘 모를 거야. 샌드위치 정리할 때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근데 밑에 티커 같이 샌드위치 정리 사용하면 등호가 생깁니다. 예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자 밑에 식을 점점점 변형해주면 되겠지. 자 변형의 과정을 거쳐줍시다.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셋 다 제곱을 해주세요. 셋 다 제곱을 하면은 부등호가 유지가 되지. 셋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곱해주세요. 9n제곱 플러스 4nan 그 다음 9n제곱 완전제곱식이지. 12n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꼴 만들려면은 분자분모 뭐 해주면 되겠어? 그치. n제곱으로 나눠. 자, 그러면은 n제곱이야. 여기도 네, n제곱이고 여기도 네, n제곱.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리미트 n분의 an 우리가 구하는 게 가운데 나오고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은 뭐 나와? 최고차항 개수비니까 9. 여기도 9가 나오는데 이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도 9일 수밖에 없다. 9랑 9 사이에 갇혀버리죠. 4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해 줍니다. 24번인데 이어서 샌드위치 정리 설명을 하면요. 자,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면 부등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24번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열 A인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이고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자, 다음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고1 수학을 열심히 했어야 되지. 자, 고1 수학이에요. 좀만 써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는데 판별식이지. 판별식 d를 구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고 얘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0이면은 이제 실근을 갖는데 네, 중근을 가지고요.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을 가져서 실근이 없죠. 자, 고1 수학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실근 갖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 A, B, C 개수들을 보고 판별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 C는 AN이니까 판별식 D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N이 실근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두 경우가 해당되겠지. 가능한 게 얘랑 얘 등호 있는 거랑 판별식 D가 더 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최종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AN이라는 게 넘겨줘. 그래서 네,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 이거는 이번에는 허근을 가진다 했지? 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n 어딨어? 네, 다시 천천히. 네, n제곱 마이너스 4an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an이 4분의 n제곱보다 크면 되죠. 자, 두 개를 이제 합쳐봐봐. 그럼 an이라는 게 네, 등호를 조심해야죠. 자, 우리 두 개를 합칠 건데 얘랑 얘를 합쳐주는 거야. 그럼 an이라는 게 네, 4분의 n제곱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구하는 게 뭐 구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을 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n제곱도 얘가 다시 a의 n도 보니까 n제곱이 최고차가 될 거야. 얘도 2차고 얘도 2차가 최고차가 되니까 얘 으악 죽어서 리미트 n제곱분의 an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차수가 분자분모 둘 다
2차, 2차가 최고차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우리가 n제곱으로 어딨어?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되겠네. 되겠죠? n제곱으로 나눠봐. n제곱, n제곱, n제곱. 그러면은 이쪽은 우리가 구하는 게 나오게 될 것이고 등호가 생긴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개수를 비교해봐. 4분의 1이고 4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자, 리미트 an을 n제곱 플러스 2n으로 나누면요 4분의 1,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4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4번) 보기에서 수렴하는 수열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위에 나와 있지.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등 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범위들을 골라주면 되니까 당연히 기억되고요. 니은 안 되고 디귿 안 되고 리을은 전체가 5분의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니까 얘가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기억 리을 4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156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이 4일 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여라. 자, 수렴하는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전체 미지수 놓고 시작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전체를 알파라고 하자. 자, 이렇게 미지수 놓고 시작하면은 문제 푸는데 편해요. 그럼 봐봐. 이렇게 지금 조금 고민되긴 하지. 5의 n제곱도 있고 3의 n제곱도 있거든.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이 0이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만 남기고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어차피 an은 알파로 수렴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대장이 뭐냐? 뭐가 대장일까 생각해 보면은 3의 n제곱이 있고 5의 n제곱이 있는데 5의 n제곱이 더 크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공비의 절대값이 작은 것은 0이 작다고 생각하고 약분 다 죽이고 시작해도 된다는 거지. 자, 조심해야 돼요. 분모에 1이 하나 더 있잖아. 5의 n제곱으로 약분해봐.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자, 두 개는 날렸고요. 남는 것만 보면은 5의 n제곱도 약분이 되겠지. 5분의 알파가 4가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알파는 20이 되겠죠. 20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62번. 첫째 항이 5,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을 AN으로 나눈 값을 구하여라 하는데 위에 공식이 있잖아. 자, 위에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AN 써봐. 자, AN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니까 n-1승으로 써주시고요. SN은 써주는데 자, 마찬가지지. 자, 우리가 위쪽에 공식을 잘 알고 있잖아. 자, 그대로 써봐. 2-1이고요. 5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실수하기 좋은 게 일반항은 n-1승이고 등비수열 합은 n승이에요. 자, 이걸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5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자, 리미트 써주세요. 5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써주시고 그 다음 5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써도 괜찮겠지. 자, 마이너스 1승을 자, 다음과 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이제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만 남겨야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삭제하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그러면은 5 다 약분되고 2의 n제곱 약분되니까 뭐만 남는 거야? 자, 2만 남는 거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69번.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 사용할 거냐면은 여기 2번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앞에 첫째 항이 0이 되든지 아니면 공비가 다음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관찰할 게 얘가 첫째 항 A인데 얘가 0이 되는지 0이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밑에 좀 내려가자.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기 첫 번째 첫째 항이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마이너스 3이면 앞에가 계속 0이 돼버리는 거지? 0이 돼버리니까 an, 이거 등비수열을 an이라고 하면은 an을 써보면은 0, 0, 0, 땡땡땡 계속 0일 거야. 왜냐면 0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일 때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얘가 0이 아닌 거야. 자, 그럼 뒤에 있는 공비 가지고만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3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요. 3 곱해봐. 마이너스 3과 3 사이. 자, 그러면은 이 범위에 있으면은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얘랑 얘를 합쳐서 답을 쓰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요. 마이너스 3의 등호도 포함돼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79번. 179번은 일반항이 다음과 같대요. 자, n제곱이 있으니까 얘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수렴하도록 한데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분의 5.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충분하겠죠. 자, 비례 충분 조건이에요. 수렴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밝힐 건데 첫 번째 얘를 만족시키는 걸 볼 거고 두 번째 얘를 만족시키는 걸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에서 x의 범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2번에서 x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건데 부등식이니까 두 범위를 교집합해주면은 우리가 구하는 범위가 나오게 될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범위부터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넘겨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큰 x들을 구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얘가 조금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4x x 플러스 4 얘랑 플러스 1 얘로 바꿀 수가 있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보다 크다가 되잖아. 자,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 이게 1번의 결과라는 뜻이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거야. d를 이용하면은 자, 그러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마이너스 5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가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x축이고 2차 함수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어떤 x를 선택하더라도 함수값이 0보다 크겠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소리야. 두 번째 경우 구해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니까 자, 이쪽 부분에서 보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 이하면 되고요. 인수분해해봐. 5고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랑 5 사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되겠니?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몇 개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0, 1, 2, 3, 4, 5니까 총 7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개. 7개가 2번에서 나왔고 1번은 모든 실수인데 교집합해줘야 되니까 총 구하는 것도 7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거 고1 수학이거든, 얘들아. 자, 낯선 친구들은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세요. 188번 다음이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Rn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공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공비가 얘가 되니까 이거 전체를요 F의 M이라고 보고 여기 공비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공비 5분의 M인데 이거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할게. 자, 그럼 같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m이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얘가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수함들은 이제 상대적 제로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으악 날려주고요.
1승이 더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경우는 f의 m은 약분되겠지. 하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얘가 5분의 m이다. 알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얘가 2가 되면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m은 10이면은 가능하겠죠. 자, 주어진 범위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m은 10 하나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5분의 m이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m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라는 소리겠지?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뭐가 되는 거냐?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요. n이 한 수 커지면은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2만 남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fm은 2가 되고요. 2가 되는 게 성립하게 되죠.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가 다 되겠네. 자연수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4개가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자. 세 번째예요. 5분의 m의 절대값인데 자,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m이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m이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쪽에 어떻게 대입해도 안 되죠. 일단 m이 마이너스 5면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절대 안 되고 5일 때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5를 넣어봐봐. 자, 그러면은 fm 5를 넣으면 얘가 1 되고 1 되는 거잖아. 자, 다시 m에다 5를 넣으면 1 되고 1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3 되는데 얘가 2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도 나올 수가 없겠네. 안 되겠죠. 그러면은 4개에다가 1개를 더 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5. 1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공비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94번. 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래프를 구하여라. 이것도 이제 꼼꼼하게 해주면 되겠지. 자, 첫 번째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요. 자, 여기는 x 가지고 하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다 죽고 1승이 남게 되고 나머지 없어지는 거니까 뭐만 남는 거야? 자,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x니까 1번이랑 2번은 안 되겠네.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자, 그럼 이 범위에서는 보니까 그러면은 날아가는 거지. 0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fx는 1이 돼요. 자, 상수함수의 형태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절대값 x가 1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x가 1일 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 자, 위에다 넣어봐봐. 자, 넣는데 잘 봐야 돼. 왜 잘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 1승이 하나 더 있잖아. 자, 실수하지 않게 잘 보셔야 됩니다. 대입하면은 1을 대입해봐. 자, fx인데 1 대입해주면은 1 플러스 1이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fx는 1 플러스 1인데 1 마이너스 1이 돼서 얘 1 되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1일 때 0이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1이 나와야 되거든? 만족하는 건 4번이죠. 자, 4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97번) 함수 다음 분수식의 극한이 있는데요. fk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공비를 볼 건데 공비의 절대값의 범위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케이스 분류해주세요. 4분의 x가 1보다 큰 경우 생각해보자. 자, 같은 범위가요. x가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야. fx 보니까 fx를 써줄 건데 그럼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상수항들은 상대적 제로로 이제 없애버리시고 남은 거를 보니까 여기도 조심해야 되겠지. 1제곱이 하나 남고 나머지는 약분되는 거잖아. 자, 앞에 2도 생각을 잘 해줘야 돼. 그럼 2 곱하기 4분의 x가 되니까 2분의 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k 대입하세요. 자, 그래서 f의 k는 2분의 k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거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 6분의 1이 이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좀 지우고. 자, 두 번째는 4분의 x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랑 4, 4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는 얘가 으악 0으로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fx가 남는 게 뭐만 남았어?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았는데, 자, 그럼 이 범위에 k 집어넣으면은 여기 범위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k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정수들을 세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0, 1, 2, 3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야? 7개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절대값에 4분의 x가 1인 경우인데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야. 자, x가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겠죠. 자, 첫 번째. 자, x는 4일 때 생각해봐. 좀 잘 봐야 되는 게 어차피 뒤에 1승이 있는 거잖아. 자, 그걸 생각하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x가 4면은 자, fx가 자, 대입해 1이지. 1 플러스 3.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몇이야? 4분의 1이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도 생각해봐. 마이너스 4는 1승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지. 뒤에는 어차피 1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fx가요 1 플러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3인데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지.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럼 7개가 최종적인 정답이니까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205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가 있어요. gx도 있는데 2,4에서 만나고 f2는 4래. 그럼 hx가 다음일 때 1 플러스 h2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그걸 거야, 얘들아. 공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주면 되겠지.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1을 한번 넣어보면은 여기 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가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그러면은 밑에 쓸까? 네. x는 1인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fx의 영향력이 그 다음에 gx의 영향력보다 크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이제 fx가 더 크다라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fx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1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1, 1, 1, 1 들어간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 삭제가 되는 거지. gx의 영향이 더 작으니까 상대적 제로로 날리고 왼쪽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f1은 4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h1이라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f1에 n제곱이 있고 f1에 n 플러스 1제곱이 있는데 얘는 날려서 f1만 하나 남고 f1이 4라 그랬거든. 4가 되겠지. f1은 4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h2를 한번 볼게요. 자, 2일 때는 4로 함수값이 똑같아. h2인 상황이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고, 자, 이 상황에서는 f2랑 g2랑 둘 다 4로 똑같다고, 그지? 그러면 집어넣어 주는데, 자, 이 자리에다가 전부 다 4를 집어넣으세요. 4, 4, 4, 4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4의 n제곱으로 나눠. 자, 구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h2를 구할 건데, 자, 리미트 4의 n제곱으로 나눈 거야. 잘 봐야 된다. 1제곱이 하나 있죠. 앞에 2가 있어.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나누는데 얘는 1이고 1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2분의 6 이렇게 되니까 3이 되게 될 거예요. 4 더하기 3을 구하면 되니까 2번 7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209번.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할 때 선분 OAN의 길이를 an, 선분 OBN의 길이를 bn이라고 할 때 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얘들아 하나씩 다 표시를 해주면은 좀 좋긴 해요. 자, 원점 먼저 보자. 원점을 0,0이라고 하고
an인데 an의 좌표는 보니까 n을 집어넣어 n, 루트 5n 플러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고 bn의 좌표는 n,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되겠죠? 자,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밑으로 좀 와봐. 자, 그러면은 an을 볼 건데, 자, an이라는 거는 5an의 길이가 되고, bn이라는 거는 5bn의 길이가 됩니다. 이건 그럼 이제 다시 고일 수학이죠. 그러면은 x좌표 길이, y좌표 길이 제곱해서 빼주고, 루트 씌워주면, 제곱해서 더해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x 성분 길이, y 성분 길이 계산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빼서 제곱하니까 n제곱이고, 빼서 제곱해서 빼니까, 자, 그 다음 플러스 여기도 보면은 5n 플러스 4 이게 전체 루트 바로 씌워도 괜찮겠지.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루트 씌워주시고 그러면은 n제곱이고 제곱의 합대죠.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다. 할 수 있겠니?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아까 했던 얘기야. 그럼 이제 루트를 1차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얘를 반의 제곱꼴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로 볼 수 있고 얘는 n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봐도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상황에서 근사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2n이 있으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로 보고 자, 얘는 이제 n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뺀 거를 보고 싶잖아. 그럼 분모를 보니까요. 분모는 뭐가 나오는 거냐? 빼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리미트 분모가 2분의 3이 나오고 분자에 12가 있죠. 12 약분해주면은 4가 되니까 8.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자, 앞에 좀 돌아가서 다시 보는데 몇 번이었냐면은 94번이었거든요. 자, 94번에 이쪽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210번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분의 1이 있어요. 210번이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교점을 AN, BN이라고 하자. 선분 AN, BN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일단 표시할 수 있는 거를 다 표시해 봅시다. 좀 크게 봐도 괜찮겠죠? 자, 일단 원의 형식을 보니까 우리가 꼭지점을 원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을 수 있는 거를 다 이어봐. 자, 다음과 같이 반지름 이어주시고요. 반지름 이어주세요. 네,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 이 원에서 이렇게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사실 그렇지. 왼쪽에 삼각형이 있고 오른쪽에 삼각형이 있는데 둘은 어떤 관계야? 합동인 관계가 돼요. 합동이 되게 되니까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자,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을 한번 하나만 가지고 와볼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한번 가지고 와봐. 자, 크게 봐서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삼각형 그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얘를 H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원의 중심 이렇게 있고, 얘가 H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N, 얘를 한번 가져와 본 거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자, 우리가 길이들을 한번 알아봐 볼게요. 일단 보니까,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여기 직선이 지금 함수값이 n분의 1이고, 그 다음 높이를 보니까 1에서 n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이 높이가요, 1-n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자, 우리가 원하는 BNH 일단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쓸까? 자, 그러면은 여기 BN의 H 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겠지. 피타고라스 쓰면은 자, 이거의 제곱은요. 자,
1제곱에다가 그다음 이거 제곱 빼면 될 거야. 1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천천히 보자.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계산 맞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으악 날려주면요.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되겠니? 우리가 구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린 ln의 제곱을 구하고 있어, 얘들아. 근데 제곱을 이미 구해놨잖아. 그럼 ln과 그 다음에 bnh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여기 ln은 뭐랑 똑같냐면은 여기 전체 길이잖아. 그 다음에 bn은 보니까 bnh는 이거 딱 절반이죠. 왜냐면은 두 개가 합동이라서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밑에 쓸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ln이라는 거는 2배의 bnh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제곱해봐. ln의 제곱은 4배의 bnh 전체 길이 제곱인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4를 분배해 주는 거야. 바로 쓸게요. n분의 8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스타라고 하면은 얘가 스타가 되는 거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리미트 n을 곱해주세요. 그럼 n 곱하기 n분의 8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이렇게 쓰면 되니까 분배해봐. 자, 리미트 8 마이너스 n분의 4하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답은 8. 4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네, 294번이에요. 수열 AN에 대해서 자, 다음 일대 급수의 합을 구하라. 이제 급수라는 게 결국에는 부분합의 극한이잖아.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분합을 맨 처음부터 준 거야. 자,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천천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급수니까 급수 n1부터 n인데 급수로 한번 분류를 해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얘를 잘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처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쪽 안쪽에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대로 넣어봐.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얘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94번에서 이제 1차식으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리미트 플러스 1 해주면은 완전 제곱식 되겠지. 자, 그래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으악 날려버려. 그럼 남는 게 1. 4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급수가 부분합의 이게 극한이라는 거 첫 번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유리화해서도 풀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무리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근사시키면은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94번에서 얘기했습니다. (302번)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식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거야. 자, 여기 부분분수에 대한 공식이 있죠. 자, 여기 있는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 네, 부분분수에 대한 공식이에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자, 이거 뭐 안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수가 없다. 분모에 곱해져 있을 때 뒤에서 앞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통분하면은 간단하게 증명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쓸 건데, 자, 분리를 먼저 해봐. 일단은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간단히 해주면 되겠지. 부분분수. 자, 위쪽에 공식 이용해가지고 써주세요. A가 되고 B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뒤에서 앞을 빼봐. 1이지. 그러면 4만 있고요. 분모에 1이니까 생략을 했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n은 1부터 그러면은 n에 n 플러스 1에 4 이렇게 있는데요. 리미트 시그마 한번 나눠봐. n이 무한대로 가고 k는 1부터 n까지인데 k로 바꿔주면 되겠지. 4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야. 좀 하나 확인하면 좋을 거는 이제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이랑 지금 몇 칸 차이라는 거야. 자, 한 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찰하는 것들도 꽤 중요하죠.
자, 하나씩 다 대입해봐. 자, 리미트 그대로 두시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 4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 네, 전체 1씩 대입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쭉쭉쭉 더해서 n까지 대입해 주세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없어지는 게 있지.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규칙으로 없어지고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칸 차이 났다고 했으니까 앞에 1항이 남고요. 맨 마지막 항이 남게 될 거야. 근데 얘도 결국에 마지막에 없어질 거거든. 왜 없어지냐? 자, 리미트가 있죠. 자, 리미트 4가 이렇게 있고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이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으악 0으로 가버리지.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처음에는 부분합을 나열해보면서 규칙성을 파악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앞에 항과 뒤에 항이 한 칸 차이가 나니까 1항 첫 번째 항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규칙성에 의해 삭제가 된 거지. 자, 그거를 밑에다가 써놓은 거야. 수열의 팁 2번이에요. 한 칸 차이면은 1항이 남고 두 칸 차이면은 1, 2항이 남는다. 어차피 마지막에 있는 얘는 0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니까 한 칸 차이면은 1항이 남고요. 두 칸 차이면은 1, 2항이 남게 됩니다. 자, 두 칸 차이 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 303번이에요. 자,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해봅시다. 인수분해 먼저 해줘.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천천히 볼까? n제곱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는데 인수분해 하면은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위에 있는 부분분수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그럼 2분의 1이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지. 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통분해가지고 이제 계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게 n이 2부터 시작한다. 자, 계산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n은 2부터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얘는 자,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k로 써주세요. k 마이너스 1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실수하기 좋으니까 천천히 써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쓸까 하는데 2분의 1 밖으로 빼줍시다. 그러면은 리미트가 이렇게 있고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2분의 1 밖으로 빼줄게요. 자, 남는 것들 보니까 k가 n은 2니까 k가 1이 아니죠. 자, k는 2부터 해주세요. 자, 2부터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 대입해야 되겠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 대입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뭐 땡땡땡 계속 가는 건데 어디까지 하냐? n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하면은 n항까지 마무리가 된 거죠. 규칙성을 잘 봐야 돼. 잘 안 보이거든. 뒤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앞에. 뒤에 어디 있어? 앞에. 1이랑 2분의 1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짝이 없죠. 얘네 둘은 살아남은 거야. 뒤에 앞에 규칙으로 계속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뒤에 하나 없어지고 앞에 하나 없어지고 뒤에 하나 없어지고 앞에 하나 없어지고 뒤에 게 2개 지워졌으니까 앞에 거를 2개 지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4개가 살아남아요. 자, 그러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2분의 1이고요. 자, 남은 것들이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0, 0 수렴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곱해주면은 4분의 3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중간에 이런 안목도 괜찮아. 보니까 분모에 있는 칸 차이를 봐봐. 얘를 보니까 지금 2칸 차이가 나고 있지. 2칸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앞에 1항과 2항이 남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칸 차이면 1항이 남고 2칸 차이면 1, 2항이 남는다가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하면서 하면은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네, 327번. 자, 위에 있는 공식 사용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은, 자, 일반항은요, 네,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자,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럼 여기도 급수가 수렴하게 되니까 2분의 1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수렴한다는 게 중요해.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자, 리미트 an이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0으로 수렴하는데 n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럼 영향력으로 봐서 으악 다 날려주시고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따져주면 되니까 2번 3분의 1이 실용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비로 마지막 처리한 거예요. 326번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이 6일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6으로 수렴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럼 이거 전체가 0으로 간다는 거니까, 자,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마이너스 4로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자, 전체가 0으로 가니까 이게 n분의 an은 마이너스 4로 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자, 리미트 한쪽에서는 자유계수가 가능하니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자, 리미트 3 곱하기 an을 n으로 나눠주시고, n으로 나눴는데 8이고, 분자 봐봐. 네, 나 분모야. 그럼 2 플러스 n분의 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n이 한없이 커지면은 얘는 0으로 날아가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2분의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네, 341번이에요.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 인대로 고르는 것은, 여러분 여기 있는 공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명제 있잖아. 급수가 수렴하면은 이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P면 Q이다잖아요. P면 Q이다가 얘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지. 자, 이것도 고일이야. 대우 명제인 not Q이면은 not P이다. 이것도 참이 될 거야.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얘가 항상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도 항상 참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not이니까 부정해야 되겠지. 일반항이 0이 아니면은 not P, 급수가 수렴 반대니까 발산한다. 자,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를 대우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사용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가 얻을 수 있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은 급수가 발산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자, 이거는 2번은 안 되는 거야. 일반항이 0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네, 이게 부분합이 항상 발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 이런 거 하면은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얘는 발산이거든. 네,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0이라고 해가지고 급수가 항상 발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자, 발산하는 발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우명제만 성립하니까, 자, 1번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항으로 판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뭐를? 급수가 수렴 발산한지를 판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니은 한번 봐봐. 니은에서 일반항 얘가 an이잖아. 그러면은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제곱 한번 구해봐봐. 얘가 0으로 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얘는 0으로 가지 않죠. 얘는 진동하는 발산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열의 일반항이 0이 되지 않으니까 급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네, 얘는 발산으로 확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 판정법을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땡탈락이고. 디귿도 마찬가지지. 자, 리미트 써보세요. n제곱 플러스 2n-1이고 n제곱인데 얘가 수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1이 되긴 하는데 얘가 0이 아니잖아. 자, 0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0이 아니니까 우리가 급수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을 n제곱 플러스 2n-1로 나눈 게 발산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하는 게 아니겠지. 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냐면은 방금 말한 위에 일반항 판정법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0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럼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 니은이랑 디귿을 지었으니까 되는 게 기역이랑 리을이 될 거예요. 자, 기역, 리을은 이제 교대급수가 될 거고, 여러분 알 수 있는 수렴하는 급수는 교대급수 아니면은 등비급수가 될 거야. 수렴하는 급수는 이제 교대급수 아니면은 등비급수겠구나. 기역이랑 리을은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자, 교대급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급수의 성질이에요.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떼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떼서 쓸 수 있다.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한다 그랬어요. 얘 알파라고 하고 얘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수렴할 때만 떼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얘도 다 떼서 쓸 수 있겠지. 자, 알파 베타로 표현해 줄게요. 급수 각각 분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떼서 쓰면 어떻게 돼? 2알파 플러스 3베타가 16이고요. 밑에는 보니까 3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11이라는 소리야. 되겠지? 우리가 좀 꼴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줄까? 곱하기 3을 해보자. 6알파 플러스 9베타를 해주시면요. 자, 48 나오고요. 여기는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6알파 마이너스 4베타가 2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래? 네, 빼야 되겠죠. 자, 뺄셈을 해주시면은 으악! 날아가고 13베타라는 게 26이 나와서 따라서 베타는 2가 나오고요. 2를 어디다 대입할래? 여기다 대입할까? 그럼 2를 넣어주면은 전체는 6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10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알파는 5가 나오면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7. 5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374번. 첫째 항이 5인 수열 AN이 자,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와 있지. 계산에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일단 밑에를 좀 보고 갑시다. 자, 문제에서 등비급수의 형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몇 개의 항을 써보면서 등비수열의 규칙을 파악하면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짝수랑 홀수항이 다르게 이게 등비수열 합계산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짝수랑 홀수랑 다르게 등비수열의 합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규칙을 가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최종적으로 공식을 쓸 때는 1-r분의 a 공식을 써야 되겠지. 자, 하나씩 써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 규칙을 한번 볼게요. 자, an을 천천히 한번 써봐. 첫째 항이 5라 그랬지. 자, 5야. 자, 그 다음 an 플러스 1을 써야 되는데 an 플러스 1을 쓰려면은 제곱이 있어야 되잖아요. an의 제곱도 같이 한번 써봅시다. 제곱이니까 25겠지.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쓸 거냐? 자, 두 번째 항은 이게 제곱에다가 7로 나누면 된대.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25를 다시 25를 7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4가 되네. 할 수 있겠지. 그럼 다음 항 구해줘야 되는데 앞에 거를 제곱해. 자, 그러면은 16. 그 다음에 7로 나눠. 그러면은 16을 7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가 나오지? 그럼 2가 되겠네.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야. 다음 항 구하려면은 이거 앞에 항을 제곱해주고 7로 나누면은 그대로 4가 나오겠죠. 한 번 더. 다음 항 구하려면은 제곱하고 7로 나눠 2 되겠지. 형태를 보니까 4, 2, 4, 2가 반복되는 형태가 될 거야. 4, 2가 계속 반복되겠죠.
아, 됐네. 그러면은 우리가 급수의 형태를 한번 써보자. 자, 분모에 써야 되는데 분모에 3의 n제곱을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야. 천천히 써보세요. 그러면은 급수 n은 1부터 3의 n제곱이고요. an 이렇게 쓰면 되겠지. n이 여기가 아니지. 네. 써주면 되니까 자, 쭉 나열하세요. 자, 그러면은 1 대입하면은 5를 3으로 나눠야 된다. 자, 그래서 처음에 3분의 5가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 4인데 넣어봐. 그러면 얘는 넣으면은 3의 제곱이고 4고 플러스 3의 세제곱이고 2고 4, 2, 4, 1 계속 쓰는 거다. 3의 4제곱이고 4고 3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2고 뭐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죠. 네, 플러스 땡땡땡 이어지는 거네. 자, 그럼 분류를 한번 해봐. 자, 첫째 항 보니까 첫째 항 얘는 따로 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얘는 보니까 등비수를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 뒤로 갈 때 곱하기 몇 된 거야? 곱하기 9분의 1을 해준 형태가 되겠네. 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도 규칙성이 있겠죠. 자, 등비급수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곱하기 9분의 1의 형태가 되겠지. 될까, 얘들아? 자, 그래서 9분의 1을 곱해쳐서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가 쓸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갖다 쓰는데 3분의 5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우리가 짝수항들 분홍 색깔로 써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홀수항인데 3항부터 써야 되겠지. 그 애들을 이렇게 초록 색깔로 한번 써보자. 그럼 공식을 봐야 되는데 1-r분의 a 공식을 쓰면 되는 거잖아. 자, 곱하기 둘 다 곱해졌는데요. 네, 9분의 1이 곱해졌어요. 공비 얘가 r이 될 거야. 1-9분의 1이고요. 분자에 뭐야? 네, 첫째 항을 보니까 얘를 써주면 되겠지. 얘는 9분의 4입니다. 두 번째, 여기 실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자, 공비는 9분의 1 똑같고요. 얘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27분의 2 얘를 첫째 항으로 써주면 되겠지. 자, 계산 괜찮을까? 써주세요. 자, 3분의 5고 플러스 9를 곱해주면은 얘가 9-1이잖아. 그래서 8분의 4.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약분되면은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 바로 쓰자. 뒤 얘를 보는데 27 곱해야 되겠지. 27-3이 돼서 분모는 24가 되고요. 2가 될 거야. 그러면은 24분의 2니까 약분 바로 해서 12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지. 자, 그럼 여기에서 통분합시다. 12로 통분해주세요. 그러면은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20 곱하기 6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전체가 27이잖아. 3으로 나눠. 그러면은 4분의 9. 4분의 9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374번은 밑에 TV랑 같이 보셔야 돼요. 등비급수의 형태를 숨기는 경우가 있다. 몇 개 항 써보면서 규칙성을 파악해보면 된다. 홀수랑 짝수랑 규칙이 바뀌고 있고요. 첫 번째 항이 규칙에서 제외된 형태입니다. 377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을 때 급수의 합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쉽게 할 수 있죠. 자, 1-r분의 a가 1이 되는 거고 AN의 제곱이니까 얘는 공비를 생각해보면 공비는 r제곱이 되고 첫 항은 a제곱이 되겠죠. 자, 쉽게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1-r제곱에 a의 제곱이 2분의 1이 된다 할 수가 있겠지. 될까, 얘들아?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라는 게 1-r이 되고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은 얘가 1-r 분모 유리화 해주시고 그러면은 1-r 1-r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으악 날려. 남은 게 얘랑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겨서 곱해서 쉽게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은 1 플러스 r이 나오고요. 2-2r이 나오게 될 거야. 3r은 1이니까 자, r은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3분의 1이니까 어딨어? 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3분의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a의 n이라는 게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의 2n이라는 거는 2n을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분의 2고 3분의 1에 2n-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등비급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잘 구하면 되겠죠. 1-공비분의 첫 항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잘 해주면 되겠지. 공비는 몇이에요? 자, 잘 봐야 돼. n제곱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러면 2가 안에 곱해지면은 9분의 1이 되겠지. 서탕이니까 1을 곱해봐. 그러면은 a의 2n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고 곱하면은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9분의 2가 되겠네. 맞니? 분자 분모에다가 9를 곱하세요. 그러면은 9-1이니까 8분의 2, 4분의 1, 4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388번) 두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 항은 줬네? 1로 준 상황이야. 그 다음에 급수에 대해서 다음 이렇게 될 때, 자, 곱한 거에 급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써봅시다. 자, 그러니까 an이라는 걸요, 밑에 쓸까? 네. an이라는 게 첫 항이 1이라 그랬잖아. 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하고요. 자, bn을 첫 항 1 곱하기 s의 n-1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비를 r과 s로 설정을 해준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식들에서 좀 얻어낼 수가 있죠. 1-r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얘가 4라는 거 알 수야 있고 넘겨봐. 1은 4-4r이고요. 4r은 3이니까 r이라는 거는 4분의 3이 되겠네. 쉽게 얻어낼 수가 있지. an이라는 거는 4분의 3의 n제곱입니다. bn도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지. 여기서 얻어내볼까? 그러면은 얘가 1-s분의 1, 1-r분의 a 공식이야. 자, 2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넘겨봐. 이 1은 2-2s고 2s는 1이니까 따라서 s는 2분의 1이고요. 그럼 bn은 2분의 1의 n-1제곱, -1제곱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있어.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둘 다 등비수열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등비수열이면요 an 곱하기 bn도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도 사실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두 개 이게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끼리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8분의 3의 n-1제곱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있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8분의 3의 n-1제곱이 나오니까 얘는요 1-r분의 a 똑같이 쓰면 되니까 그럼 8이고 8-3이니까 5분의 8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중요한 이제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등비수열끼리 곱하면은 등비수열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밑에 보면은 그렇지 공비가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데 이제 똑같이 짝을 맞춰서 곱해지니까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등비수열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공비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은 등비급수 도형 활용해서 개수 공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r분의 a를 해줄 때 개수 공비를 곱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돼. 만약에 an이라는 게 공비가 2야. 그러면은 2, 4, 8, 16 이렇게 쭉쭉 가고 bn이라는 게 공비가 4분의 1이야. 자,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쭉쭉 간다고 하면은 an, bn을 구해보면은 얘가 2분의 1이고 또 곱하면은 4분의 1이고 또 곱하면은 8분의 1이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비를 써보면은 얘는 2이고 얘는 4분의 1인데 얘 an, bn의 공비가 2분의 1이 나오는데 사실 2랑 4분의 1 두 공비를 곱한 게
두 수열의 곱에 대한 공비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개수 공비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390번. 자,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자, 범위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등비 수열과 다른 점은, 자, 여기 등호가 포함되지 않아. 자, 그래서 위에 공식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2를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2이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 그 다음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왼쪽 거를 1번이라고 하고, 오른쪽 거를 2번이라고 해서 1번이랑 2번의 교집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게 될 거야. 자, 1번 구해볼게요. 1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0보다 크면 되고, 완전제곱식이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x는 따라서 4가 아닌 모든 실수다. 4가 되면은 얘를 만족시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4가 아닌 모든 실수면은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킵니다. 자, 1번 조건이었지. 2번도 봅시다. 이항시키세요. x제곱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x-2, x-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랑 6 사이가 되겠지. 우리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3, 4, 5가 되는데 잘 봐야 돼. 우리는 두 개의 교집합을 해줄 거잖아. 4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4를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안 되겠지. 그럼 남아있는 게 3이랑 5가 되니까요. 두 개를 더해주면은 8.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399번. 수렴할 때 수렴하는 급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급수가 수렴했다고 했으니까 조건 일단 하나는 있거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 r이 있다.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참인 거를 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공비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고요. 거짓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발레 한 개만 찾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억만 되고 니은 디귿은 안 될 거거든. 자, 볼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기억은 만약에 R의 2n제곱이 얘가 급수가 수렴을 하고 R의 3n제곱이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이렇게 뗀 게 같아지는 거잖아. 자, 아직 같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공비 한번 봐봐. 우리 일단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을 줬으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게요. R제곱이라는 거는 1과 0 사이 아니겠니? 이 범위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게 확정이 되니까 왼쪽에 여기 R의 2n제곱에 대한 급수는 수렴으로 확정시킬 수가 있어. 마찬가지지. 우리가 세제곱 해줘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도 수렴한다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급수가 각각 수렴하니까 그럼 합한 거를 급수를 한 번에 쓴 거랑 같아지게 되겠지. 이거 전체도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다. 니은 보세요. 자, 니은은 얘가 안쪽에 있는 전체가 공비인데,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범위 넘어가는 범위로 이제 되는 걸 보여줄 거야. 예를 들어서 발레 한번 써볼까요? 자, 발레를 쓰는데, 자, R은 2분의 1일, 2분의 1? 네,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발레로 씁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이쪽에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R을 써보면은 넣어봐.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얘가 공비인데 공비가 1을 넘어가지. 자,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가 않는다는 소리야. 공비의 범위가 들어가지 않죠. 자, 디귿도 마찬가지야. 자, 디귿도 우리가 발레를 하나 찾아주면 되거든. 자, 어떤 발레 찾아주면 좋을까? 네, 2분의 1 해볼까요? 여기도 발레로 R은 2분의 1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R 플러스 1을 2R로 나누는데 대입해봐. 그럼 1이고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이고 1보다 커지죠. 자,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참인 것 같으면은 공비가 -1과 1 사이임을 보여주면 되고요. 거짓임을 보이려면은 이제 발레 하나 찾는 거. 이게 우리가 좀 오랜만에 하면은 좀 잘 안 되니까 자, 다시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405번 수열에 대해서 자 다음일 때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뭐 우리가 빠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거 전체가 SN이니까 자 다음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일부러 써놨는데 SN을 보면 이제 여러분 수어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AN을 빠르게 구해내는 방법을 좀 알고 있을 거야. 뭐였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개수가 이렇게 합이랑 그 다음에 등차 수열 AN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에 곱하기 2의 관계가 있는 거지. 이제 상수항 K를 구해주면 되는데 S1과 A1으로 구해주면 된다. 자, 이걸로 하면은 빠르게 이제 AN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 써봐. 자, SN이라는 게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n인 건데 우리가 AN을 구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플러스 0이니까 자 상수항이 0인 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면은 등차수열로 확정이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AN이 등차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 n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개수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n 플러스 여기 상수항을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A1이라는 거는 S1으로 쓸 수 있으니까 1 대입해봐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1을 대입해서 2가 되도록 이렇게 상수항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1 대입해서 2가 되려면은 상수항 뭐라고 쓰면 되겠어? 1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으로 AN을 이렇게 빠르게 구해내는 거 빨리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안 되면은 AN은 SM-SM-1 n이 2 이상일 때랑 그 다음에 A1은 S1 n은 1일 때 안 되면 뭐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니까 자, 본인한테 편한 걸로 쓰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게 AN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로 쓰면 되겠지. 그럼 N은 1부터 써봐.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무한대 N은 1이고요. 그러면 뒤에 4풀 빼고 부분수로 처리하는 거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좀 확인해야 될 게 앞에랑 뒤에랑 몇 칸 차이가 나는 거야? 한 칸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1항만 남겠다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좀 계산을 좀 빠르게 하다 보면은 대입해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이 아니지 2분의 1입니다. 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탱탱탱 쭉 가고 마지막에 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가서 뒤에 앞에 삭제되는데 마지막 것도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칸 차이 나니까 1항만 살아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1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430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 2개로 T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 받는 선분의 길이의 4분의 1인 선분 2개를 만들었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또 만들었대요. 여러분 등비급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공식은 1-R분의 A 공식을 쓰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개수가 2배씩이나 아니면은 3배씩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 자, 그런 것들은 개수 공비를 먼저 써줘야 된다. 이것도 처음 봐봐. 맨 처음에 도형이 1개였는데 1개. 여기는 늘어난 게 얘랑 얘가 늘어난 거지. 2개. 늘어난 게 하나, 둘, 셋, 넷. 4개. 다음에 8개 늘어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늘어나는 게 2의 배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 개수 공비가 얘가 2다. 얘를 맨 처음에 써놓고 계산하기로 했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1 개수 공비에다가 네, 길이 B R 그 다음에 처음 길이 A 얘를 구해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나는 게 아닌 2개, 4개, 8개 이렇게 등비수열로 개수가 늘어날 때는 개수 공비를 길이비 앞에 다음과 같이 곱해줘야 돼요. 해봅시다. 첫 번째 항 구하려면은 1, 2이지. 자, 길이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 만든 선분의 길이의 4분의 1이래. 그럼 R은 4분의 1이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지. 대입해주세요.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4분의 1이고 A가 2니까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올라오면 되니까 4.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440번 반지름의 길이가 2래. 반지름의 길이가 2고 45도라 그랬는데 자, 부채꼴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요. 자, ln이래요. 자, 그러면 ln은 어디 쪽이냐? 자, 이쪽 부분. 자, 이렇게 호의 길이를 ln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급수의 합을 정해주는 거지. 얘는 일단 개수가 뭐 2개, 4개, 8개 되지는 않잖아. 자, 한 개씩 늘어나는 거니까 자, 얘를 구할 때 1-r분의 a로 구해주면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 L1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인데 A1, B1 얘를 구해주면 될 거야. 이 분홍 색깔이죠. 공식 쓰세요. 그럼 L이라는 거는 R 세타로 쓰면 되니까 반지름 길이 2고 그러니까 세타는 45도니까 4분의 파이로 쓰면 되겠지. 자, 2분의 파이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을 구하려고 하는데 도형을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어떤 도형을 비교해 줄까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면요 여러분 도형을 2개 봐야 되는데 처음 도형 얘를 볼 거고요. 네, 첫 번째 도형 네. 그 다음 두 번째 도형 얘를 보면 되겠지. 이거 두 번째 도형이야. 원래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때는 이쪽 길이 그러니까 호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는 도형들이 다 이렇게 닮음이잖아. 자, 그래서 길이의 공비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닮음이니까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음비를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주변 도형의 길이비를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빨간 색깔 부채꼴에서 여기 반지름 길이 있지? 이 반지름 길이 2라고 알 수가 있겠죠. 얘랑 그 다음 두 번째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 이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 줄 거야. 그럼 우리는 반지름 길이를 비교하는데 반지름 길이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는 어차피 닮음이니까 닮음이기 때문에 주변 도형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길이비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호의 길이보다 구하기 쉬운 반지름의 길이로 한번 구해볼게. 네, 설명 많이 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이랑 반지름의 길이만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도형에서 반지름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봐봐. 여기 대각선에 있는 이 삼각형이 직각 2등변 삼각형임을 쉽게 알 수가 있죠. 45도 특수각이야. 자, 특수각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밑에 조금만 써볼게요. 자, 그래서 길이비를 볼 건데, 자, 길이비를 한번 파악해 보면은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비를 보는 거야. 그러면 2고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2대 루트 2가 되고요. 2로 나눠? 그럼 1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A가 될 거야. 자, 첫 번째 항이랑 그 다음에 길이비, 공비도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를 보니까 1-R분의 A잖아. 2분의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2를 곱해. 2 루트 2고 파이야. 2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유리화해 주세요.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주면은 4에서 2를 빼는 거니까 파이는 쓰시고 2분의 1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니까 파이 그대로 써주시고 1 플러스 2분의 1에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1이 A가 되고 2분의 1이 B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곱하기 B해서 2분의 1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팁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특수각을 이용해야 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특수각. 여기 45도를 가지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등비흡수 도형 활용 문제에서 다음 개념들이 활용되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하나씩 수학적 글쓰기 하면서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미지수를 넣는다든지 남은 길이 모두 표시, 특수각, 닮음, 피타고라스, 부채꼴, 삼각비, 무게중심, 내점. 자,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우리가 이렇게 프랙탈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연습해봐야 됩니다. 446번. 한 변의 길이가 2래 부채꼴을 그리고 그 다음 넓이를 다음과 같이 구하는 거지. 자, 다음 넓이의 합인데 여기도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1-r분의 a를 구하면 되겠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넓이 얘를 먼저 구해볼게요. 좀 지우고 할까? 네. a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형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이너스 이렇게 부채꼴인데 원의 4분의 1 조각이 있는 거지. 자, 그럼 첫째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려봅시다. 2고 2잖아. 그래서 정사각형,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 전체 큰 원이 있는데 부채꼴 90도니까 이제 4분의 1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공식이 그렇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였으니까 제곱해주면은 4 곱하기 4분의 1 해서 4 마이너스 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계산 맞니? 맞아요. 그 다음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길이비를 처리할 수가 있냐. 대각선을 조금 잘 보면 좋겠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밑에 좀 보면은 주변 도형의 길이비를 가지고 자,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주변 도형의 길이비를 가지고 자,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대각선 한번 볼게요. 대각선 보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대각선 이어봐. 네.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얘 45도가 되고 2야 이거 전체는 2루트 2로 처리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도형의 대각선인데 두 번째 도형의 대각선은 얘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2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비를 찾아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길이비.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길이비가 2루트 2 대 2라고 볼 수가 있어. 2루트 2로 나눠주세요. 그럼 1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자, 우린 지금 넓이를 구하고 있고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러면은 길이비가 이렇게 나왔지만 얘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자, 넓이비를 구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자, 넓이비를 구할 때는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자, 넓이비를 할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r이라는 게 2분의 1로 들어가는데 네, 제곱, 길이비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1-r분의 a니까요. 1-2분의 1에 4-파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8-2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팁 1번, 2번 우리는 길이비가 아니라 넓이의 공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비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해주시고 제곱을 해야 넓이비가 나온다는 거 마지막에 꼭 확인하기 바래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써줘야 되는 거야. 마지막 25번 두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되게 중요하겠지. 자,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얘가 45도예요. 얘도 45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자,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개수가 여기는 1개고 여기는 2개 늘어났고 여기는 4개고 여기는 8개 늘어났겠지. 자, 그럼 얘들아 먼저 개수 공비를 써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따라서 개수 공비는 2다. 자, 처음에 써놔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 공비를 2라고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우리에다가 넓이비에다가 왼쪽에 개수 공비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넓이를 A라고 하면은 일단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미지수 놓기를 좀 하면 좋겠지. 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일단 보이는 게 있어 얘들아. 90도고 45도니까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얘가 x라고 하면은 얘도 x고 얘도 x고 얘도 x가 되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x라고 두면은 자, 나머지도 다 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각선 전체를 봤을 때, 이 대각선 전체를 봤을 때, 자, 얘가 3x가 되는 건데 1대 1대 루트 2잖아. 얘가 루트 2가 될 거야. 맞니? 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을 넘겨봐. 자, x라는 게 3분의 루트 2가 되고요. a라는 거는 x제곱,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네, 9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니까 얘가 s1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길이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도형인데, 자, 첫 번째 도형은 자, 이게 다 지우고 주변 도형의 길이비를 한번 보자. 자, 우리가 구할 때 주변 도형의 길이비로 볼 수 있다 그랬어.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도형인 이 정사각형의 길이로 봐야 되지만 이렇게 이 정사각형이 지금 내접해 있잖아. 삼각형에 내접해 있으니까 우리 삼각형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자,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지? 두 번째 삼각형 어디냐면은 얘가 두 번째 삼각형이거든요. 괜찮지? 근데 두 번째 삼각형에서 얘 한 변의 길이가 아까 3분의 루트 2라는 걸 구해놨잖아? 자, 그래서 길이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길이비. 자, 주변 삼각형인데, 주변 도형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이제 길이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접하고 있고, 닮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대 3분의 루트 2로 길이비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당연히 넓이비는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3분의 루트 2를 뭐 해야 된다고? 네, 제곱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9분의 2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가 r이 될 거니까 자, 놓치면 안 된다. 맨 처음에 우리 개수공비 얘기를 했었어. 자, 공식을 여기 있는 공식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지. 자, 넣어주세요. 1-2이고 넓이비가 9분의 2였어. 처음 넓이 몇이었죠? 네, 여기 있죠. 네. 네, 9분의 2를 써주면 되니까 9를 곱해. 그러면은 9-4 이렇게 되니까 5분의 2. 5분의 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적이 오르게 될 거거든요. 자, 우리가 문제 꾸준히 풀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